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2강 트랜스퍼러빌리티 혹시나 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지우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 뜯어 고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프리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 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트랜스퍼러빌리티로 접근하는 거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게 이제 되게 좋은 성능 향상을 갖고 왔었죠. 예전에 이제 2011년 때는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할 게 되게 적었어요. 데이터셋이 적어서 이거를 아니 어떻게 학습을 해야 여기 파인튜닝 그때는 이제 파인튜닝 개념이 거의 이제 대부분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바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같은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하는 스트래터지가 되게 좋은 뭔가 혁신적인 그런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확 이제 올려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건지 뭐 좀 이유를 좀 한번 보자면 저번에 이제 얘기한 거는 코릴레이션 이제 데이터들의 어떤 상관관계를 잘 학습했을 거다. 그리고 좀 uncertainty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어떻게 잘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정확하게는 이제 휴먼의 어떤 uncertainty 가정하는 거랑 얼라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학습을 한다면 트랜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따로 이제 파인 튜닝, 인스트럭션 튜닝 요즘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걸 했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간다는 성질이 있으면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의 트랜스퍼러빌리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트랜스퍼러빌리티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막 2016년, 2015년 이럴 때부터 나온 개념이기는 해요. 아니면 그 예전에도 이제 사실 어떤 이미지, 기본 이미지를 이제 줄여 나가면서 어떤 히든 벡터로 만들어내면서 그게 이제 이 이미지를 어떻게 압축 비슷하게 하는, 표현하는 그런 걸로 이제 나오긴 했었죠. 그렇게 보면 이 트랜스퍼러빌리티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제시가 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블럼을 좀 세팅을 해볼게요. 이제 파인 튜닝 프로시저를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내 봅시다. 어떤 이제 포지티브니스 아니면 뉴트럴한지 아닌지를 이 두 개 피처로 이 단어들 D차원의 단어들을 어떻게 매핑을 한다고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배드나 굿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포지티브의 양극단에 있겠죠. 피처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고 뭐 뉴트럴니스 뭐 뉴트럴한지 아닌지는 이제 굿이나 배드는 뉴트럴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중립적인 기준, 중립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니까 뭐 한 극단에 쏠려 있을 거고 롱이라는 단어는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뉴트럴로 이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2차원 공간상에는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이 D차원의 단어 벡터들을 이렇게 매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아이디얼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미니멈 랭크 웨이트를 가진다면 그 기분 태스크에 그러면 되게 제일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100% 퍼포먼스는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뭐 그런 거를 사람하고 얼라인 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엘트놈 레귤라이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벡터가 너무 컴플렉스하지 않게 이제 학습이 되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어떤 D차원의 이런 벡터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굳이 이제 D차원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뭐 차원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뭐 단어들의 그런 차원 수를 이제 맞춰줘야 이제 행렬 그게 되겠죠.
근데 랭크는 줄일 수 있잖아요. 랭크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런 매핑 과정 필요 없이 그 랭크에 해당하는 그 과정, 네, 죄송합니다. 그 랭크가 최소한이라면 이 단어들을 엄청나게 잘 압축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representation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주 간단한 예시로 이제 오토인코더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랭크를 줄이는 거를 조건으로 두고 이거를 이제 어떤 probability 모델이 X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표기가 W네요. 네. 그래서 W라는 뭐 그런 모델이 가중치를 가진 모델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지키는 하에,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probability distribution과 그 이제 모델이 가지는 distribution의 어떤 K 다이버전스를 입실론만큼 이제 최대 입실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값에 이제 바운드를 걸어서 이걸 제약 조건으로 두면 뭐 그 조건 안에서 랭크를 웨이트들의 랭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면 뭐 찾아지겠죠. 이런데 이제 Z 같은 representation에 이제 랭크라고 이제 레귤라이저 같이 거는 거예요. L2 레귤라이저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representation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싶잖아요. 그 representation의 랭크를 줄이는 게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 뭐 당연히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이게 랭크를 엄청나게 줄이더라도 이제 얘가 데이터에 어떤 많은 성질들을 되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그게 되게 아이디얼하고 트랜스퍼러빌리티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왜 스케일링에 따라서 그 랭크 압축할 수 있는 그게 기술이 생기면 뭐 당연히 이제 스케일링 올려가지고 차원을 올려도 뭐 자연스럽게 그게 이어지면서 압축률 좋은 상태로 확 올라가니까 뭐 트랜스퍼러빌리티도 좋을 거다 이런 나이브한 어썸션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들어가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매핑을 했다고 쳐볼게요. 포지티브랑 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왜 브레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브레드 같은 거는 이제 넌이잖아요. 근데 bad or good는 좀 다 넌이 아니죠. 어드젝티브죠. 그래서 뭐 0이거나 1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겠고 포지티브니스 방금 봤던 것처럼 매핑이 되겠죠. 근데 어떤 새로운 피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값들은 사실 0.5 포지티브니스 그러면 뭐 둘이 이제 얘는 이제 1로 가겠죠. 중간으로. 아니면 여기가 0이었다면 이 둘이 하나로 이제 합쳐지겠죠. 0.5 넌이래요. 0.5 넌이면 사실 얘네들이 다 같은데 매핑이 되죠. 이렇게. 적어도 이 피처에 대해서는 똑같은 값이 다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은 여기에서는 다 다른 값을 지녀가지고 어떤 다른 값이 뭐 다른 태스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던 건데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없어져 버리면 사실 그걸 복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레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하게 만들어야 되면서도 근데 뭐 랭크는 줄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현상 우리가 만약에 representation learning을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이 손실된 정보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representation이란 거는 컴플렉시티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랭크는 또 이제 어떤 컴플렉시티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추상화된 개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rich information 같은 뭐 당연히 rich information을 가지면 transferability가 올라가겠죠. 이게 rich라는 그것도 그렇고 information이란 것도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mutual information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줘요. 아주 꽤 로우 레벨이거든요. 자, mutual information이란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떤 px분의 px 기분 y를 로그로 놓고 여기 px, y 그
자, 이제 썸메이션 하는 거는 모든 x, y에 대해서 썸메이션 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네, 어떤 이거에 대한 웨이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이제 연산인데 x, y가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 y나 x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다른 정보를 100%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배드를 보고 이 포지티브를 100%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1인 겁니다. 반대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아주 작을 때는 뭐 0에 가까우려면 이 상황을 전제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px 기분 y가 px랑 똑같아져 버리면 얘는 로그 값은 무조건 0이 되잖아요. 아, 1이 로그 1이니까 로그 1은 0이죠. 그래서 그냥 다 0이 돼버리면 이제 그냥 뮤추얼 인포메이션 0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 두 디스트리뷰션이 인디펜던트한 거죠. 그쵸? 컨디셔널 그걸로. 자, 그러면 조금 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이제 어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거를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어떤 클래시파이어 WM이 있어요. 그 D차원에 대해서 M차원으로 매핑하는 건데 WJ는 이때 이거의 그 로우 중에 하나를 따오면 되겠죠. 네, 로우 중에 여기선 컬럼이라고 했네요. 네, 컬럼 중에 하나 따오면 되겠죠. 그래서 ZTWJ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representation Z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레이블 J에 해당하는 probability를 계산해 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거를 계산하면 꽤 재밌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클리디안 클래시파이어의 어떤 가중치랑 레프레젠테이션이랑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사실은 W는 뭐 스케일 어쩌고 하니까 뭐 그냥 별 생각 안 해도 되고 Z 같은 것도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복잡하게 뭐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 그런 거니까 그냥 넘겨도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ZWJ라는 게 말 그대로 그 probability logic 계산, likelihood 계산할 때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사실상 연관관계가 있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로짓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갈리는 건데 좀 더 일반화를 하고 싶죠. 저희는 이제 Z라는 representation 어떤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그런 representation을 계속 다루기보다는 그냥 일반 제너럴한 representation을 생각해 볼 수 없나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 mutual information 이거를 어떻게 유도를 하는 게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유도를 한다는 게 되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2019년에 이제 레이블 스무딩이 When does label smoothing help라는 논문을 쓰신 뮬러 et al. 여기서 되게 뭐라 그러지? 그라운드 브레이킹한 되게 퍼스펙티브를 제시를 하거든요. 뭐냐면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데이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이미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사실은 얀르쿤이 98년도 뭐 그때 딥러닝 논문 썼을 때부터 있던 그거죠. 뭐 사진을 이동시키는 거 그런 거 데이터 쉬프트 물론 이제 컨볼루션 자체가 이제 인베리언트 하긴 하지만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건 그 데이터 그 이미지 정보가 온전하기만 하면 컨볼루션 연산은 사실은 인베리언트 한데 뭐 색깔을 바꾼다던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그멘티드 데이터는 X랑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사실은 같은 클래스로 놓고 싶어 하죠. 심클리어 같은 거 보면 이제 샵 네트워크로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 그게 데이터 어그멘트 되든 안 되든 비슷하게 놓고 포지티브로 이제 최대한 가깝게 붙여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데이터가 어그멘티드 됐을 때는 이 ZWJ란 어떤 클래스 결과값, J에 대한 레이블의 결과값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완전히 똑같으면 사실은 그거는 뭐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나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사진을 봤을 때 물론 흑백 강아지 사진이든 어떤 색깔이 있는 강아지 사진이든 똑같은 강아지라고 인식은 하지만 그래도 둘이 다르다고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정답 기준치가 이제 컬러가 입혀진 강아지 사진이라고 한다면 흑백 강아지 사진이나 아니면 강아지가 뭐 위아래가 거꾸로 됐어요. 위아래가 거꾸로 됐으면 조금은 뭔가 우리가 평소에 보던 강아지 사진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그멘테이션 됐을 때 로짓의 결과값이 이제 평균적인 평균을 취했을 때 어떤 샘플링을 해서 평균을 취했을 때 시그마 분산일 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똑같아져 버리면 얘는 이제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면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맥시마이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uncertainty를 좀 주면 이제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줄어들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 방금 말했던 이 ZWJ 있잖아요. 이게 레이블 스무딩을 한다는 거는 1에서 1 마이너스 알파로 무조건 매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랑 어느 정도 얼라인이 되네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반대로 이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또 일정 거리 이제 무조건 벌려놓도록 매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클러스터들이 서로 이제 뭉쳐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놀랍게도 실제 실험 결과예요. 그러니까 레이블 스무딩을 안 했을 때는 이 어떤 클래스 빨간 게 이제 클래스 정보를 가정하고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클래스 WJ에 해당하는 이제 템플릿이라고 여기서 그 논문에선 표현하는데 이 점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링 됐을 때 이 다른 클러스터와 거리를 평균적인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벌리려면 이렇게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럼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되게 컨피던트한 데이터가 되겠죠. 점점 여기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GXWJ라는 거는 서로 클러스터 되면 이게 줄어들고 방금 봤었죠. 뮤 평균적인 그런 값과 줄어들면서 이렇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늘려버리죠. 자, 그러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1이란 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X만으로 W를 예측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X만으로 W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볼 때 이거 무조건 강아지인데 이렇게 100%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 uncertainty 데이터에 대한 uncertainty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epresentation을 만들 이유가 없죠. 사실 X만 보고 그냥 Y인지 다 알아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X가 어떤 레이블 인포메이션에 수렴을 해버리는 그런 걸로 연결해버리면 그러면 이 Z란 거는 이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만 완전히 이제 학습이 되어버리므로 그 레프레젠테이션은 레이블 스무딩을 거친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다른 작업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 전용으로 수렴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이제 좀 나중에 다룰 거긴 하지만 컨트라스티브 러닝 있잖아요. 그게 확 뜬 이유이기도 해요. 원래 그전에는 프리트레이닝 한 거는 이제 이미지넷 같은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이제 비전 도메인에서의 프리트레이닝이었는데 이제 그게 심클리어로 이제 발전한 이유가 이런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러닝이 그때 말이 확 떴었죠. 근데 요즘 메타러닝이란 단어 쓰는 사람 제가 이제 연구실 졸업하고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쓰는 용어가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요즘 메타러닝이란 말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아요. 그러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소화하는 게 그럼 좋은 건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아예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는 그런 태스크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돼요. 보존은 돼야 돼요. 근데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너무 작아져도 커도 작아지면 작아지는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태스크랑 완전 무관해져 버리는 거고 1이 돼버리면 그 태스크로 수렴이 돼버리니까 안 좋은 거고 하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걸로 얼라인을 해야 돼요. 뭐 스팔스 오토인코더 이런 것처럼 무슨 뭐 100만 차원 같은 걸로 이제 매핑을 해버리면 뭐 당연히 그걸로 해서 학습하면 뭐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uncertainty와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이제 transferability랑 연결되는 mutual information으로 이제 transferability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나아간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는 매트릭에 대해서 점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아직 네 저는 시간을 꽤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직 2강밖에 안 됐으니 3강부터 네 좀 더 이제 재밌는 주제로 우리가 저도 이제 새로 알게 된 개념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설명의 연결고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메일이든 댓글이든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